네, 건강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일부의 주제가요.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죠. 하지만 이 통증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필수 감각이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통증에 대한 궁금증, 오늘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영기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살다 보면 뭐 누구나 뜻하지 않은 통증 때문에 뭐 힘들고 통증이 시달리곤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뭐 더더군다나 그런데요. 일단 가장 흔한 통증하면 허리나 목 쪽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요새는 또 현대인들 젊은 분들 핸드폰 많이 보죠. 네. 그 컴퓨터 거의 어느 회사나 컴퓨터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 이쪽으로 계속 머리 숙이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서 이 작업을 오래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가만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이제 목 있는 데가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목 디스크도 생기고 목 통증도 있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고 맞아요. 또 이제 어머니들은 출산 또 육아 또 노동도 또 하시죠. 가사일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요. 50이 넘어가신 분들 10분 중에 8명은 허리 다 아파요. 네. 그죠?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리 통증, 목 통증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게 통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과 허리 뭐 안 아픈 분들은 정말 안 아픈 분들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누구에게나 뭐 미세하게는 목과 허리 통증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무릎이나 어깨 쪽의 통증도 목과 허리만큼이나 아주 흔하다고요. 네, 맞아요.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운동 좋아하잖아요. 축구, 네. 뭐 탁구, 무슨 뭐 운동 좋아하고 또 오래 서 있는 직업들 많아요. 이렇게 일하실 때 오래 서 있거나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어깨 야구 하다 보면은 많이 오십견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실제로는 이제 뭐 인대염, 뭐 회전근개 파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릎이나 어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업병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운동을 또 했을 경우에도 많이 생기시고요. 맞아요. 네. 운동선수들도 뭐 아주 젊은 나이지만 이제 무릎 뭐 그 부상을 당해서 네. 무릎 수술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고요. 허리, 목, 무릎, 어깨 외에도 좀 어떤 부위의 환자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나요? 네, 뭐 팔꿈치, 또 손목, 발목.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동요 있잖아. 무릎, 어깨, 팔, 허리, 어깨, 팔, 머리, 어깨, 무릎, 머리, 팔. 어깨, 무릎, 예, 팔인가요? 맞아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절들이죠. 다 이제 이 손목 같은 경우는 컴퓨터 매일 치죠. 네. 그리고 또 뭐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맨날 이거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데 테니스 엘보우 생기고 또 네. 또 발목 있는데 오래 서 계신 분들도 아킬레스 같은 데가 다치거나 그다음에 네. 발목 같은 데 관절이 나쁘시거나 그러면 발목도 많이 아프세요. 걸을 때 뭐 족저근막염 그래서 다리 아파서 잘 못 걸으신 분들 많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관절통도 많은 분들이 또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이 다 관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방치뼈라고도 하고 또 고관절이라고도 하고 고관절, 발목 뭐 또 여기 히프 있는데 히프 조인트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일 땐 손가락 이런 데 많이 이제 나빠지시고 네. 테니스 엘보, 어깨, 뭐 손목, 무릎. 그래서 관절들은 대부분 이제 50세가 넘어가서 오래 쓰시는 경우 퇴행성 변화가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관절통들도 많으세요. 네. 그리고 다칠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전문 운동 선수들은 거기를 오랫동안 강하게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골도 닳고 그다음에 네. 인대도 손상을 쉽게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몸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통증들에 대해서 저희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요즘 이런 통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 뭐 병원을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과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미리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통증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머리, 목,
어깨, 무릎, 온 전신이 사실은 다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 네. 부위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통증 관절통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관절 통증은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모를 정도로 그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절통이 이제 왜 생기는지 좀 원인부터 파악해 볼까요? 네, 관절통은 대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노화, 네. 노화 때문에 하고 또 자세 불량일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거나 외상 이런 것들도 다 관절통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원인은 많고 증상은 뭐냐면 본인이 통증을 느껴요. 잘 걷질 못한 무릎이 아플 때 네. 잘 못 걷잖아요, 그죠? 어깨가 아프면 이걸 올리질 못해요. 위로 이걸 올리질 못해요. 맞아요. 예. 옷 입는 것도 아주 머리를 못 빗고 아, 옷도 남이 맞아요. 입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증상이에요.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 생기고 네. 불면증 같은 것도 생기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관절통을 사실 뭐 이렇게 조금 아프다고 해서 저희가 병원을 가지는 잘 않게 돼요.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예, 좀 예. 뭐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좀 쉬어보지, 뭐 이런 상태로 좀 그냥 좀 기다려보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게 심각한 관절통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글쎄요, 있을까요? 방치를 하게 되면은 뭐든지 이 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라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기 치료, 조기 진단이 제일 좋은 건데 가만히 네. 있어도 이제 통증이 이제 관절통을 방치하게 되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퇴행성 이제 관절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게 장기화되고 만성화가 되면은 사람이 우울해지고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지니까 무력해지고 그다음에 심하면 불면증까지도 생기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관절통이 있을 경우에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병원에 가셔서 이게 관절통인지 아닌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 방법이 좀 궁금하네요. 뭐 이렇게 독특하게 뭐 진단하는 방법이 진단 따로 있을까요? 방법은 뭐 네. 이제 흔히 이 통증이 있을 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눌러보면 아픈 데가 있죠. 네네네. 아니면 서보거나 이럴 때 아픈 게 그게 통증이 가장 정확한 진단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는 오시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에 이상이 있나 없나. 뼈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CT나 MRI를 찍어갖고 힘줄, 특히 인대라고 그러죠. 인대에 이상이 있나, 염증 소견이 있나 없나. 또 초음파를 보면서 근골격계 근육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관절통을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써부터 한여름을 뭐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네, 됐습니다. 한낮 네. 기온이 뭐 30도에까지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발바닥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많이 네, 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발바닥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죠. 네. 발바닥 통증은 이제 생기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데 우선 일단 일어났을 때 잘 걷질 못하고 아파갖고 뒤꿈치로 걸으시는 분이 있고 앞쪽이 아프면 뒤꿈치로 걷고 또 뒤꿈치 쪽으로 아프면 앞발로 까치발을 해서 이제 걷게 되죠.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주로 발바닥에 있는 그 근막이니까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뼈가 이제 닿는 자리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건데 염증이 네. 생기니까 아픈 신호를 계속 뭐 보내는 거죠. 나 그렇죠. 아파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이런 그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은 발바닥 밑에 이런 족저근이 있어요. 이런 근을 싸고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니까 걷질 못해요. 아파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걸으시거나 근막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피해서 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프니까요. 여기 이제 근육이 이제 바닥 쪽에 이렇게 있고 위에 것도 같이 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발바닥이 있는데 정말로 아파요. 정말로 아파서 네. 어떤 분들은 이 증상이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그냥 막 첫발을 내디딜 때 막 아파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네. 증상으로 보면. 네. 그다음에 대부분 발 뒤꿈치 안쪽 그러니까 안쪽으로 통증이 발생되고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쭉 구부리면 거꾸로 이렇게 구부려 보면은 통증이 심해지고 네. 그다음에 점점 심해지면 서 있을 때도 계속 뻣뻣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의 증상까지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시고 나도 좀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병원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관절통 그리고 족저근막염 뭐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증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병을 키우지 않으면 통증을 그냥 참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가 가능할까요? 족저근막염이 지금 현재 그 치료가 잘 안 되는 거로 유명한 아, 그렇군요. 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체중이 제가 60kg다, 80kg다, 뭐 100kg다 이랬을 때 서 있으면 글로 다 압력이 쏠리게 돼 있어요. 바닥 하중이. 쪽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엑스레이 찍고 진단 다 한 다음에 아유, 약물 좀 드셔보세요 하고 주로 이제 이 진통제 계통,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소염제 이런 계통으로 이제 처방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에서 따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리치료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뼈 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다든지 또는 체해 충격파를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극 신경 치료라고 해서 전기 자극을 해갖고 신경을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 안 될 경우는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절통 그리고 족저근막염의 치료법 다양하게 있음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수술에 가기 전까지 치료가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어깨, 뭐 무릎, 발바닥, 뭐 허리 뭐 다 좋습니다. 신체 부위의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운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가 바로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네. 어떤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고요. 일단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60세인데요. 60세시고요. 예, 예. 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아. 통증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저희 원장님께 저는 한번 허리가 설명을. 많이 아파가지고요. 전방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 골반 있는 데하고 다리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발을 못 뛰게 종아리 있는 데로 골반 쪽으로 아프거든요. 아, 통증이 네. 심해가지고. 네, 네. 잘 걸으시지 못하시나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는 많이 그러고요. 일어나서 좀 움직임은 낮으시고. 예. 아, 좀 네네. 낮고.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가급적 네. 이제 요즘 의학의 추세는 수술하지 않고 간단한 시술이나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일단 허리에 전방 전이증이면 뼈 자체가 예. 이 앞으로 밀려났으니까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편안한 마음으로 이 하루에 30분 정도를 좌우 밸런스가 맞는 균형이 맞는 걷기를 조금 빨리 해서 한번 걷는 운동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뻗쳐 내려오는 거는 척추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눌리면 방사통이라 해서 밑으로 쭉 뻗어 내려오면서 아프시거든요. 그럴 네. 때 이제 일단 걸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시고, 그러시고 안 되면 이제 전기 자극 치료를 시도해 보실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러나요? 네네. 아니 근데 요즘에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주사도 여러 번 맞았거든요. 네네. 그냥 신경 주사 맞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네. 아, 예, 그렇게 주사로도 이제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전기 자극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에 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전기를 충전시키면 신경이 재생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허리 쪽의 통증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고 그래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뭐 전기 자극 치료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양한 치료법들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그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이런 통증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미리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심영기 원장과 함께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동반 질환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통증 치료법, 뭐 약물 물리치료에서부터 전기자극 치료, 수술적인 치료까지 치료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음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다양한 통증 치료법 중에서 오늘은 전기 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치료법인가요? 전기 자극 통증 치료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전기를 넣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 기계에서 이제 연결된 선으로 해서 아픈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목이 아프다면 손목에다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기 자극이 되는데 그게 전압이 고전압이에요. 3000V. 그 괜찮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네. 밑에 보시면 미세 전류라고 써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감전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전류의 세기예요. 네. 근데 전류가 거의 미세 전류이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예. 그리고 겨울철에 이렇게 뭐 손잡이 잡듯이 지직하고 전기 딱딱 올라오죠. 소리 정전기. 나죠? 네네. 그거 2만 볼트예요. 그 몰랐네요. 그 치료에 네. 쓰이는 건 3000 볼트이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걸로 해서 이제 전기 자극을 해서 이렇게 통증을 치료하는 원리예요. 네. 그 원리를 다시 조금 더 그래프를 보시면 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몸은 이제 통증에 대한 접근이 이제 보는 의사분들, 연구하는 의사분들마다 좀 틀린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건 전기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세포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좀 다른 각도로 통증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세포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배터리와 같다. 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고 실제로 이런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정상일 때는 우리 세포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정상일 때는 충분히 전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네. 안 아파요. 근데 전기를 한 50% 써버렸어요. 방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50% 이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나 아파요 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통증이에요. 네. 그리고 80% 이상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노벨상 의학상에 나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배터리와 같고 그리고 이 배터리와 같은 거고 전기가 떨어지면 통증이 생긴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그럼 전기가 떨어졌으니까 전기가 9%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그 핸드폰이 있어도 배터리에 전기가 다 떨어지면 작동 안 하는 원리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우리 세포도 통증을 일으키고 나빠진 세포에 전기를 충전을 하게 되면 통증이 없어진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 전기 자극 통증 치료의 원리는 세포를 충전시키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우리 네. 세포가 이제 전기 충전되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에 네. 좀 비유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방전된 세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것일까? 네, 그거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서 해드리면 충전의 원리는 뭐냐면 전자나 이온의 이동인데요. 이게 3000V 고압으로 해서 전기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이 잡아당겨지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플러스 이온이 잡아당겨지는 그런 현상이 충전이에요. 네. 그래서 전위차가 그러니까 전압차라고 그러나 전위차가 많아지면 충전이 되는 원리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주고 있으면 우리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전기가 적었다가 우리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네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럼 우리 몸의 세포의 전기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이제 예. 이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몸에는 세포가 256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요. 네. 세포에 전기가 쭉 떨어지게 되면 그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눈 세포가 떨어지면 눈이 안 보여요. 그 코 세포가 전기가 떨어지면 냄새를 못 맡아요. 각자 자기 역할을 그렇죠. 못해내는 예, 거네요. 심장에서 전기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그렇군요. 심장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심전도라가 이렇게 막 네. 붙여놓고서 하면 그 전기 변화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심장이 안 뛰면은 그렇게 돌아가신 할 수가 거죠. 없죠.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기가 떨어진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통증이에요. 통증, 아파요. 그리고 급성으로 아플 수가 있고 만성으로 아플 수가 있고 전기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쭉 충전됐다 떨어지면 아픈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살짝 떨어졌을 때 어떠면 막 피곤해요.
늘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충전을 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 머리도 아플 수 있고 구역질이 날 수도 있고 잠도 또 잘 안 와요. 불면증, 우울증, 어지러움증 그리고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네. 소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뭐 모든 세포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모든 세포의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증상이 나타날 네. 수가 있다. 그렇군요. 네. 전기가 떨어진 증상이죠. 방전된 증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전위가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치료 과정이 어떨지 혹시 뭐 통증이 있거나 번거롭진 않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어떤가요? 우선 제일 걱정하시는 네. 게 이제 전기를 누지게 되면 여기 조금 아까 빠진 것 같은데 네네. 이 전기가 들어간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 에너지 공장인데 그게 활성화가 돼갖고 에너지가 생겨서 차차차차 점점 더 세포가 자기 정상 기능을 찾게 된다는 그 설명 그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증 치료를 할 때 어떻게 뭐 아프지 않냐? 근데 아파요. 이거를 대주면 이렇게 아픈 데다가 뭐 머리에도 댈 수도 있고 어깨, 팔다리 대줄 수가 있는데 네. 이건 고전압으로 하니까 그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전자가 분리가 된다 그랬죠. 분리가 됐을 때 통증의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은 전기 올 때 찌릿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상인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충전이 된 데는 더 이상 전기가 충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나빠서 모자른 데는 전기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면 전기가 쭉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전이 되면서 그죠? 네. 그럴 때 이 이온 해리가 일어나면서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축하드립니다. 치료받으실 때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 네. 아픈데 나는 그건 치료 가능성이 있고 지금 충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픈 거군요. 근데 통증이 처음에 치료했을 땐 통증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오셨을 땐 그만큼 충전이 됐으니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도 아무렇지나 완치된 거예요. 그렇군요. 완전 충전이 되게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찌릿하고선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네. 예. 그 외에는 뭐 약간의 통증 외에는 치료 과정이 그렇게 번거롭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치료 기간이 또 많이 궁금합니다. 네, 치료 얼마나 기간은 이제 걸릴까요? 모든 치료를 제가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번에 다 치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세포가 한 번에 다 충전했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급성 통증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급성 통증일 때 10분에서 20분 충전 시간이 있고 네. 보통 이제 급하게 아프니까 2, 3일 간격으로 오시면 되고 대충 한 5번 정도면 거의 다 치료가 되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되신 분들 20년, 30년 동안 허리 아팠어요. 근데 네. 뭐 별 치료를 다 받아도 효과가 그쵸. 없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오래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장기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병은 조기에 진단하고 맞아요. 조기 치료하는 게 좋은데 이게 완전히 굳었어요. 굳어갖고 치료가 되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치료 시간 오래 걸리시죠. 예, 네.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고려해 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경험상으로는 이제 그 모든 통증에 이제 해당이 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 오십견이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어깨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잘 좋아지시고 그다음에 무릎 통증 요건 퇴행성으로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돼요. 연골이 다 다르신 분들은 어쩔 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릎이 보이 있어서 계단도 잘 못 올라가시는 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살짝 아픈 경우는 또 이제 효과가 좋고요. 네. 그다음에 뭐든지 조기 치료하시면 좋고 족저근막염 이건 뭐 여러 군데 뭐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 좋아지시고 만성화가 되게 쉬운 질환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뭐 많이 좋아지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까다롭죠. 네, 그리고 수술하는 선생님들도 어려워하고 맞아요. 허리 디스크는 좀 넓은 공간에서 하는데 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럴 때 초기에 오시면 상당히 효과 있으시고 요즘 또 근육통이 되게 많아요. 오래 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근육이 꽉 뭉쳐갖고
쥐가 나고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지정맥류 전문인데요. 하지정맥류인 줄 알고 오셔서 보면 근육통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골프 많이 치고 테니스 네. 많이 여기 아프죠. 그런 분들 뭐 통증 치료는 이제 적응증이 뭐 다양한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오십견, 무릎, 허리, 목 요 정도. 네, 예. 그래도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고려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대상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암으로 인한 통증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맞습니다. 정도로 아주 좀 극심하다고들 하던데요. 이런 암으로 인한 통증에도 전기자극 통증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암에서는 3대 통증 질환이 있어요. 요로 결석, 네. 그다음에 이제 췌장염, 췌장암, 그다음에 또 다른 거 CRPS라고 해서 복합 통증 네. 부위 증후군 뭐 이런 거 그런 게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기 자극 치료에서 흔한 게 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 부종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골절이 있었을 때 부어 있잖아요. 그게 그쵸. 몇 달 가요. 네. 빠르면 젊은 사람은 3개월 가는데 뭐 1년씩 가시는 분. 그런 부종이 잘 빠지고요. 그리고 신경마비 온 거. 그다음에 암 환자 통증 완화도 돼요. 근데 암이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네.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굉장히 아프죠. 아, 이것도 아, 뭐 통증이 아주 대상-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풍 후유증으로 마비된 네. 분들도 이제 재활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갑자기 체해갖고 위경련이 있을 때 그런 경우는 5분이면 그런 경우 아주 또 손쉽게 네, 금방 짧은 쉽게 시간 안에 경련이 일어난 건 잘 풀어지세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한 통증에도 이 전기자극 통증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 들어봤고요. 정말 다양한 부위의 통증 치료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전기자극 통증 치료 특징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실제로 이제 그 아까도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포는 배터리예요. 전기가 네.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전기가 떨어지면은 통증이 생기고 아프고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충전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통증 치료 전기 자극을 했을 때 사실은 전기 자극보다는 세포 충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통증이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반복 치료했을 땐 완벽하게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재생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붓기 빠지고 그리고 면역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암 다음으로 불치병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도 상당히 이제 자리를 잡히고 좀 밸런스 균형을 맞춰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체액이 이제 맑고 깨끗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전기자극 통증 치료가 갖고 있는 특징들까지 저희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어깨, 무릎, 뭐 발바닥 등의 생활 통증이나 질병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조금 직접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연만 남겨주셔도 연결해서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8세입니다. 네, 네. 58세시고요. 어느 부위 어떤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지 한번 지금의 증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2달 전부터요. 네.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네. 예, 차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내려서 작업을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내리는 순간부터 다리가 힘에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아, 네. 거기 한 2달쯤 됐는데 그러면 한 30초나 1분 정도 다리를 다르게 풀고 해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떤 증상인지 싶어서요. 아, 다리가 주저앉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혈관의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의 원인도 있고 근육의 원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세하게 진찰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분 이렇게 장단지 근육이 있잖아요. 장단지 근육에 무릎 밑에 안에 장단지 근육이라고 있으시죠? 무릎 밑에요. 예. 그거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꽉 눌러보세요. 딱딱한가 안 딱딱한가. 지금요? 네네네 지금 장단지 근육 그러니까 다리에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네네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장단지 근육 요거 있죠? 이거 보이세요? 요거 제가 손으로 대는데 예. 예, 그거를 한번 꽉 눌러보세요. 엄지 손가락으로 저처럼
뒤쪽만 하는 거죠? 안쪽에 안쪽. 예, 예. 네. 그게 그게 한번 좀 딱딱한 거 딱딱하게 같은데요? 굳어 있으실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직업병인데요. 운전을 할 땐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엑셀레터를 눌렀다 띄었다, 브레이크를 눌렀다 띄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계속 그러다 하죠. 보면은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릎 밑에 안쪽에 있는 장단지 근육이 있어요. 장단지 근육이 잘 굳어요. 그래서 쭉 운전하시다가 내리면은 그게 딱 굳어 있으니까 털썩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예,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근육의 세포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꽉 해서 락킹이 꽉 물려 있는, 잠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휴게소 쉬실 때는 토끼띠임 뛰세요. 토끼띠임 뛰고 무릎을 완전히 토끼띠임을 띄어갖고 무릎하고 장따지 근육이 콱콱 눌리게 토끼띠임을 한 1분 내지 2분만 해도 많이 풀어지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손가락으로 아까 딱딱한 데를 꽉꽉 엄지손가락 아주 그 손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잘 안 풀어져요. 그래도 꽉꽉 눌러서 마사지 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세포의 전기 충전 요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혹시나 이게 무릎에 뭐 이래 저기 연골이 따라서 그런 거는 관계 없습니까요? 아마 연골 달아도 이제 그런 게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충전을 오래 하다 보면 연골이 거의 다 재생이 되는 거로 지금 제가 연구 중에 있어요. 예. 네네네. 과학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이제 조금 큰 병이 아닐 수도 있을 네.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근육이 뭉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걱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좀 검사를 일단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6세인데요. 네, 네. 56세시고요. 어떤 부위 통증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다리에 저 엉치부터 발끝까지 네. 저리고 네. 저려가지고 그래서 전화 드린 거거든요. 아, 네. 오른쪽이 저리세요? 왼쪽이 저리세요? 똑같이 저리세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58세시고 허리 다치신 적은 없으시고요? 허리도 약간 그래요. 엉치뼈부터 발끝까지요. 네. 그리고 오른쪽이 그러시면은 아마 디스크일 가능성도 좀 있긴 하고 또 연세가 있으시면 또 척추관 협착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거는 이제 이 CT나 MRI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CT, MRI 찍어 보셨어요? 네, 네, 찍어봤어요. 네. 네. 거기서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는? MRI가 조금 있다 그랬는데 네. 네, 수술을 하라 할 정도는 그랬는데 안 아니고. 하면 그냥 예. 이게 이제 디스크 초기 증상인 것 같아. MRI 상에서 이게 디스크가 눌리면은 발로 내려가는 신경을 이렇게 눌렀을 때 발끝까지 쭉 떨어지는 방사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방사통이 있을 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자극 네네. 치료를 해서 그 양쪽 척추의 근육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한쪽이 꽉 굳어 있고 한쪽은 풀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삐뚤어져 갖고 더 점점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련이 일어나서 꽉 굳어 있는 건 뭐냐면 네. 림프 슬러지라고 해서 림프 찌꺼기가 세포 사이에 꽉 차 있는데 전기 자극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게 녹아요. 그러면서 잡히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한번 전기 자극 치료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아니면 걷는 운동 그거는 뭐 가장 그러면 좋은 그게- 운동이에요. 예. 네, 네, 더 질문 말씀하세요. 있으실까요? 저기 병원이 그러면 어디쯤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네. 방송 중이라 네, 말씀을 드릴 수가 감사합니다. 없고요. 일단은 지금의 경우도 일단 디스크 때문에 그런 통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네.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정확하게 진단은 안 되죠. 맞아요. 이렇게 예.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네.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문 병원에서 잘 네.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에 적합한 치료 방법들 꼭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지금 갖고 계신 어떤 통증 때문에 고민이시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을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심영기 원장과 함께 내 몸의 이상 신호,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보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전기 자극 통증 치료의 사례들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영상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치료 전에 네. 어떤 상태였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안면신경 마비예요. 흔히 이제 예. 한방에서는 구안화사라고 하죠. 그래서 왼쪽 입이 찌그러져 갖고 아, 이, 우 할 때 이게 찌그러져 갖고 더 이상 입이 똑같이 올라가질 않고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거예요. 우 할 때 한쪽은 안 올라가잖아요. 안 되네요. 왼쪽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 완전 찌그러지죠. 요걸 안면신경 마비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전기가 한쪽이 갑자기 방전이 돼서 신경 마비가 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네. 전기 치료를 했어요. 한 10회 정도 했는데 다 올라가죠. 좌우가. 그래서 움직이지 이제 않던 네, 왼쪽의 신경들이. 급성기에 오시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시면 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근데 지금 20년 되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도 좋아지긴 한데 힘이 들어가요. 속도가 아무래도 얼굴에 좀 힘이 들어가는 느낌. 네. 옛날엔 그런 아. 느낌조차도 없었는데 그렇군요. 구안화사 그러니까 안면신경마비 20년 돼 갖고 이렇게 찌그러진 채로 20년 아, 사신 거예요. 이렇게 네.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20년 되신 분이 우리 전기 자극을 이렇게 해서 뭐 여기도 이렇게 해 갖고 계속 자극을 충분히 해주는 거네요. 자극을 해서 이 충전을 해 주니까 이렇게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생겨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이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사회생활 거의 못하죠. 그렇죠? 조금 더 빨리 병원에 찾으셨더라면 네, 훨씬 네, 더 네. 빠른 네. 시간 안에 좀 회복이 맞습니다.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안면 마비 사례,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경우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2번째 사례도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많이 부어 있네요, 다리가. 네, 이게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불치병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고전압 치료기를 개발하게 된 원인도 이 림프 슬러지를 녹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서 녹여야 되겠다 해갖고 네.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통증이 너무 빨리 좋아지는 같이 거예요. 감소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카고의 림프 부종 환우회에서 저를 초청해갖고 가서 기계를 들고 가갖고 이걸 치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부종이 빠지고 네. 빨개졌어요. 약간. 왜 그러냐면 미세 순환이 급격히 증가를 해요. 아. 그러면서 부종이 빠지고 림프 슬러지가 녹는 그런 그 원리예요. 예,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발등이죠. 여기 초박하게 부어 있잖아요. 부어 있는 데를 저기 고전압 치료기로 치료를 했더니 쏙 그 자리에서 눌러서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림프 부종은 네. 특징적인 게 그래서 이 부종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종인 경우에 이제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받고 또 예후가 좋아졌던 경우였고요. 다음은 대상포진 환자의 사례가 또 하나 더 준비가 돼 있네요. 이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예. 말 그대로 띠 모양의 이제 물집이 생기는 건데요. 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통증을 야기하고 피부 있는데 말초신경 있는데 그 자극을 해갖고 수포가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이죠. 대부분 그냥 잘 나으면 좋은데 네. 문제는 이게 후유증이 생겨요. 어떤 후유증이 후유증이죠? 생겨요. 예. 그래갖고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이게 물집 없어지는 건 4주에서 6주면 대부분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게 안 없어지고 신경 속에서 바이러스들이 이놈들이 계속 통증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아니면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그걸 네. 대상포진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픔을 주게 하고 환자로 하여금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거의 저희 병원에 대상포진 앓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신 분들은 거의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셔서 오셔서 중독이 된 상태로 오세요. 맞아요. 네. 몇 년 되셨어요? 5년 동안 제가 하룻밤도 편안하게 잔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진통제 처방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전기 자극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대상포진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이분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이 보통 이제 목 옆에 옆구리나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네. 얼굴에 생기신 경우예요. 아주 붉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붉게 나온 거는 이제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통증이 심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전기 세포 충전 전기 자극 치료 후 직후에 보면 많이
통증이 한 80% 정도 감소된 사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나 한 번 치료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네. 그래서 꾸준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꾸준한 인내심을 갖고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이 흔하게 이제 호소하는 근막 통증 증후군도 이런 그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좀 도움을 받은 경우가 네, 있다고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일반 그냥 다쳐서 아픈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예. 근막에 통증이 생기는데 근막으로 신경이 막 지나가거든요. 아. 통증을 감지하는 게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건데 항생제를 먹어도 안 낫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도 안 좋고 소염제를 먹어도 안 낫고 그러니까 거의 진통제. 진통제로서 잘 걷지도 못해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하도 주사를 많이 맞았고 여기 피부가 약 30%는 썩어서 왔어요. 어머나. 이게 그건 예.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네. 여기는 정상 쪽인데 조금 빨개요. 여기는 안 아픈 다리예요. 근데 여기는 아파요. 그래갖고 여기 시뻘건 게 커져 있어요. 아. 이렇게 그거를 치료를 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오세요. 거의 다 완치되셨는데 거의 양쪽 똑같아졌죠. 비슷해졌네요. 네, 그래서 예. 통증 많이 좋아지신 사례를 이 체열 검사 결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좀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질환의 좀 통증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전기 자극 통증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졌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뭐 무릎, 어깨, 허리, 뭐 발바닥 다 좋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통증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화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아버님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8세요. 네. 자, 지금 어떤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허리 좀 아프다가 이 골반 있잖아요, 골반. 네네네. 골반 쪽이 아프세요? 골반이 좀 걸으면 못 걸을 정도로. 네.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아프신 게? 한 20일 됐나? 20일. 20일이 되셨으면 크게 나쁜 건 아니니까. 오른쪽이 그러세요? 왼쪽이 그러세요? 이쪽이요. 왼쪽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급성인 경우 거기 골반 쪽으로 제가 만져보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전화상으로만 보면 예. 골반 쪽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러는 안 아파요. 눌러서는 안 아픈데 걸을 때 아프신 거죠.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좌골신경통의 초기. 갑자기 이 히프를 움직이는 그 대퇴부가 있어요. 대퇴의 근육이 히프에 와서 닿거든요. 그 근육들이 경련이 일어나면 걸을 때 아파요. 네. 그래서 경련을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앉으실 수 있으세요? 그때는 안 아프세요? 옆으로 있어도 안 아파요. 또. 옆으로 있어도 안 아픈데 걸을 때만 아프신 거예요. 걸어 못 걸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서 그거는 이제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퇴는 허벅지잖아요. 허벅지가 이렇게 움직일 때 경련이 일어나서 아픈 거니까 그거는 전기 자극을 하면 경련이 뭉쳐 있는 거 풀어주는 건 상당히 잘 풀어지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받아보실 필요도 있고 20일 되셨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물리치료 네.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부위의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전기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받을 때 혹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치료 받으실 때 일단 이제 이건 전기로 해서 충전하는 요법이에요. 그럼 전기 충전할 때 내 몸에 전기 장치가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요. 내 네. 몸에 전기 장치가 이거는 3000V 고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을 인공적으로 박동을 하게 하는 인공 박동기를 차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전기 장치로 여러 가지 요새는 많이 개발이 돼서 그런 게 있으실 때는 네. 그 전문 엔지니어하고 같이 혹시 만에 하나 오작동이 일어나면 심장이 안 뛰면 큰일 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 외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실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몸을 깨끗이 씻고 오세요.
그리고 로션을 바르지 마세요. 로션 바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름 성분이 있으면 이게 전기가 들어올 때 이게 절연이 돼버려. 그러면 치료 효과 떨어져요. 네. 이 막 크림을 막 잔뜩 바르고 오시면 전기 안 통하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네. 뭐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가 들어갈 때는 이온화 현상으로 인한 이 통전통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면서 치료가 될 때 약간의 통증이 있다.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통증을 다스리는 전기 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기 원장과 함께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